혹시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매주 일요일 만나서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듣기만 하는 거 말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거든요. 네, 빨간색의 이 파이브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 회사와 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 스탠포드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는가라는 책이거든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오늘은 참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에 많이 써주셔야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본 적이 있다, 읽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남겨주실까요? 네, 저요. 제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작년에. 아, 역시 여기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이 책은, 네, 처음 봐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네. 그쵸? 네. 이 책은 스탠포드 의대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치지 않고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어, 성적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공감이 되었거든요. 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디쯤 와 있지? Who am I? 나 진짜 괜찮나?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괜찮나? 이런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진짜 끝점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까? 나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열심히 살지 않거나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편하게 지내죠. 좋다. 주말 빨리 와라. 또 월요일 오지. 불금만 기다리는 삶.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 열심히 그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맥주를 한 잔 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들 막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저는 이런 고민들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괜찮고 모든 것은 당신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의 고민에 있어서 누군가가 날 이렇게 믿어주고 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멋지다.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책에서 해주니까 이 책이 굉장히 힘이 되었고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5년 후 미래. 단 5년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모두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 아니, 왜 나한테만 나는 일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뭔가 내가 좀 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이 책이 저를 드라이브 해줍니다. 오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랑 질문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의 5년 후 미래를 갑작스럽게 생각해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원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나는 뭘 제일 잘하지? 난 뭐가 좀 부족하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책과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책의 다 스포하진 않고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채팅창에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 세 가지. 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봐 주시겠어요? 저의 장점은 일단 미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미모는 일반인을 보기 드물다. 그리고, 맞아요. 네, 저분한테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씩 적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난 귀가 예쁘다고 했어. 우리 엄마는 되게 친절하다고 했어. 뭐,
네, 저는 단순 무식합니다. 아, 저것을 내가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친화력이 좋다. 민석임. 네, 민서님. 추진력이 좋다. 아, 배우는 걸 좋아한다. 부럽네요. 네, 또 볼까요? 영특하다. 네, 혜영님. 네, 영특하다. 어릴 때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자랑을 잘 해주시네요. 지혜님, 한 번 시작한 일 끝까지 한다. 대단하네.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와, 저분은 제가 저희 집에 좀 모시고 싶네요. 자기계발 열심히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헬리님. 단순하다. 웃음이 많다. 아, 근데 저분 진짜 예쁘게 잘 웃으시더라고요. 조이님. 제가 조이라는 발명답게 늘 밝은 편입니다. 네. 조아님. 끈질기다. 아, 대단하시다. 끈질긴 거 저 좀 약한데. 미성의 행동력이 빠르다. 열정이 넘친다.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나서 커피 먹고 싶네요. 네. 솔직하다. 설명을 쉽게 잘한다. 설득을 잘한다. 대단한 기술이네요. 호감형.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적어주셨어요. 유다영님. 애살이 많다. 네, 애살, 이런 말 전국 공통 다 알 수 있는 말 맞나요? 미래지향적이다. 배려심이 깊다. 네, 집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 네, 제가 지금 채팅을 다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나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못 적어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점, 내가 어떤 점이 장점인지를 내 스스로 잘 알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세 가지를 못 적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적어보시고, 세 가지를 적으신 분은 한 10가지 정도.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 네, 김나영님, 예쁘다? 예쁘다라고 적으신 건가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점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이건 사실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바로 적었네, 저분은. 네. 차지윤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다. 센스 있고 똑똑하다. 뒤끝이 없다.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렸지만 뒤끝 없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고. 네, 지혜님, 단점, 부정적인 모습. 한 번 실패 시 계속 기죽어 있는 거. 그죠. 기분대로 하는 행동. 특히 욱하는 행동. 욱하는 행동 있으시구나. 네, 저도 욱합니다. 네, 종아님, 가끔씩 부정적이다. 와, 이게 단점인가요? 거의 평온하다. 가끔만 부정적이네. 대단하다. 네, 나영님, 가끔 우울해집니다. 네. 아금님, 겁이 많다. 이게 단점이다. 단점이지만 또 장점으로 보시는 분은 굉장히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러빈이 정리정돈 못한다. 게으르다. 게을러서 정리정돈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정리정돈 못하는데, 저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미루는 습관. 저 이거 너무 공감돼요. 저도 미루는 것이 참 문제다. 열정이 불타올랐다가 잘 미루는 편이거든요. 게으름. 정혜영. 결정을 빨리 잘 못한다. 네, 이럴 때는 옆에서 누가 딱 결정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하죠. 생각이 많다, 다영님. 예민하다. 행동력이 부족하다. 그쵸. 신중하고 사려 깊은 분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죠.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고. 늘 미룬다. 정리정돈. 여기 이제 정리정돈 안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네요. 자기 개발 성장하다 보면 정리정돈 잘 안 될 수 있죠. 수진, 조급하다, 답답함 자주 느낀다. 네, 아금님, 의심이 많다. 네, 신중하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나영님. 네, 눈치를 잘 살피는 분은 또 눈치가 빠르기도 하죠. 민석임님. 싫어하는 점, 끈기 부족, 건강관리 잘 못한다. 운동을 안 좋아한다. 그러시구나. 네, 건강관리 잘 못하시는 분은 파머리스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러비님, 성격 급하다. 수연님, 목소리가 크다. 큰가요? 더러울 때는 한없이 더럽다. 대체로 깨끗하다는 뜻이구나. 네, 한없이 완벽주의신가 보다. 그쵸? 미성님 지속하지 못하는 힘. 네, 두량님 게으름, 끈기.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자신의 단점을 네, 자원님 눈치가 너무 빨라서 탈이다. 너무 크게 일을 벌인다. 안 쉬워서 꼭 탈이 나서 뻗어야 신다. 네, 제 주에는 잘 없는 캐릭터긴 한데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키아님 게을러지면 끝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나쁜 점 적으라고 할 때 이렇게 신나게 많이 적는 분들 잘 보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단점을, 네,
많이 적어주셨는데,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 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다? 또는 못하는 것도 이걸 단점을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사실 장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보는 나 말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나는 되게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주변은 너 잘 들어줘서 너무 마음이 편해.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 무엇을 강점화 시킬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점 외에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두 명 떠올려 보세요. 왜 떠올랐는지 같이 한번 써볼까요?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전 개인적으로 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싸이, 아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혼신을 다해서 하고 돈 생각 없이 엄청 열심히 한다. 네, 그런 거 생각했는데, 네, 혜연 재봉 사장님 제일 행복해 보인대요. 어우, 너무 좋으시겠다. 네,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 긍정 마인드, 육아도 하시는데 힘든 거 티내는 거 거의 보인 적 없어요. 아, 대단하다. 진짜 사이 좋은 분들, 돈 받고 싶어서. 와, 누군가에게 저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서. 다니엘 헤니. 다니엘 헤니가 나영님, 왜 그렇게 부러우신가요? 네, 왜 부러운지도 한번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네, 혜영님, 우리 남편이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빠니보트. 아, 빠니보트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네, 최신 부부. 옆에 있으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100% 알게 된다. 일단 옆에 있어 봐야 되네요. 네. 윤송 부부 함께여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두 사람입니다. 네, 저분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내고, 나랑 사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시구나. 네.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네, 5년 전쯤 적었던 거랑 최근에 적은 거랑 똑같은 분, 네, 최숙희 사장님. 네, 아, 그분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네, 민석임님, 우리 엄마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시다. 이모, 사랑이 많으시고 나눔을 실천하신다. 네, 자신의 꿈을 이미 이루고 계신 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쵸, 행복한 사람으로 많이 떠올리죠. 걱정이 없어요. 네, 걱정이 없는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아영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아, 많이 나눠주고 또 나눠준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이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느끼시는구나. 노홍철, 네, 오형진님, 노홍철 요새 잘 활동 안 하지만 비슷한 연배인 것 같네요. 저도 딱 떠올리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서. 아, 그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부럽죠. 근데 막 돈 없고 이러면 좀 덜 부럽잖아요. 네. 근데 돈도 많고, 네, 굉장히 꺼리낌 없이 살고, 순수하고, 또 저도 이분 좋은 것 같아요. 드량님, 유재석, 자기 할 일을 꾸준히 열심히 잘함, 존경받은 자기 관리. 네, 이시영, 이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있는 인형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오프라 윈프리 마더 테레사, 네, 저분들이랑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행복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었는데, 아, 제가 굉장히 길게 적은 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진님, 우리 신랑, 단순하고 긍정적인 성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면 쉽게 넘어간다. 나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걸로도 만족하는 모습이 부럽고 배울 점이 된다.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남편, 네, 네, 사랑이 넘치고 내 아들 서준이. 네, 아직 어린 아기라 이유 없이 웃고 사소한 것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은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네, 이유는 우리일 줄 알기 때문에. 네, 또 회원 사장님, 네, 친구 예은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어요. 네, 행복하게 느낀 건 각자 자리에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순간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우주, 남편, 우리 딸, 우리 남편. 아, 남편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네요. 본인 때문인가요? 네, 신동엽, 자신이 좋아하는 술과 사람들과 나누면서 돈을 번다. 아, 신동엽 그렇게 돈을 버는군요. 네, 남편이라고 말하면 진짜 많네요. 수키 형태 사장님, 저의 롤모델이세요. 다 이루셨지만 지금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일을 사랑하게 보여서 파트너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이신 리더셔서 너무 닮고 싶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그쵸.
오늘 또 이분이 2부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아마 들어보시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 자애롭고 자선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 네, 자애롭다, 자선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굉장히 딱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결국 누군가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 분들은 누군가를 돕고 또 존경받고 그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되게 감사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 있을 때 행복하다, 부럽다라는 느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 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 네, 내 남편, 네, 우리 남편 행복한지 나 물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가 사실 좀 다르죠. 각자 다르지만 행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나의 가치와 사실 맞닿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4번 질문 해볼게요. 나는 언제 어디서 기분이 가장 좋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네. 언제 기분이 가장 좋나?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아토피로 힘든 고객에게 소개하고 유통하고 후기를 들었을 때 좋아졌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그쵸.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전했는데 그분으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쵸. 진짜 맛있는 집 소개해줬는데 야 진짜 인생 맛집이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은 거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차지우님 인정받을 때 네, 누구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실까요? 궁금하네요. 또 혼자 여행할 때 자연 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제일 행복하다. 이런 시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시간을 좀 느리실 수 있다면 미성님은 진짜 행복하겠네요. 네. 가족들과 여행 중에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렇죠. 근데 이 여행이 좀 횟수가 많아지고, 또 많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겠죠. 네, 아내랑 달릴 때, 사람들과 부딪히며 운동할 때 꼭 부딪혀야 하나요? 네, 진짜 멋진 자연 속에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렇죠. 이럴 때 진짜 행복하죠.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시스템 참석했을 때, 네, 나이스. 저는 비싼 술, 비싼 안주 먹을 때. 그렇죠. 나의 가치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삶을 영위할 때 행복해요. 여행 다닐 때, 여행도 이쁜 옷 입을 때, 가족과 여행할 때, 네, 좋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밥 먹일 때, 제주도 윈민하우스의 아침, 등산, 바다가 보이는 카페, 네, 많은 분들이 몸무게 줄었을 때, 제가 공감돼서 또 읽게 되네요. 네,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돕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둘이 온전히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해요. 네. 진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를 통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되게 행복한 모습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접했을 때 내가 언제 행복하지? 잘 적지 못했거든요. 진짜 언제 행복한지, 이걸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싼 술, 비싼 안주 먹고 싶다. 그럼 경제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날 앞으로 더 그렇게 해줄 것인지,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일로 내가 그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좀 연결해 보시면 좋겠죠. 5년 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몸무게 줄었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하는 패턴으로 내가 당장 한 달 뒤, 두 달 뒤, 날씬해질 수 있을까? 나 이대로만 살면, 지금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 그렇게 될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하고, 그리고 숙제로도 좀 내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장점이나 단점, 존경하는 인물,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셨다면, 이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어렴풋이 확인한 것이다 라고 책에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삶의 목표를 인식하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적어보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좀 어려울 거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좋은가? 나는 인정받을 때 좋아. 누군가에게 베품, 나눔을 할 때 좋아. 아니면 난 자유라는 가치가 좋아. 아니면 도덕성.
뭐, 진실됨, 뭐,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 난 정직한 게 좋아. 신뢰받는 삶이 좋아. 뭐, 이렇게 핵심 가치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 가치들을 통해서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내 인생의 5가지 핵심 가치를 알고 있다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한 개든 두 개든. 나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어떤 분 보니까 정직, 신뢰, 수용, 배려, 막 이렇게 적어 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가훈이나 아니면 기업 이미지 이렇게 할 때 있죠. 네, 자유와 메타인지, 조이님. 멋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로움.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어렵다라고 적으셨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알면 좀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볼게요. 네. 오,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요.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다. 믿음, 나, 너, 우리, 소망, 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아주 원대한 꿈과 희망, 나눔, 시간적, 경제적. 내가 먼저 된다면 더 온전하게 나눌 수 있으니 변화, 배움, 발전. 와, 수현님, 대단하시네요. 와,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그쵸? 나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그 가치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까지 잘 정리하시면, 와, 저분이랑 꼭 커피챗을 해보고 싶네요. 멋있습니다. 네. 수현님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마이크 여실 수 있으면, 네, 잠깐 여실 수 있어요? 네. 오, 얼굴도 너무 예쁘시네요. 네. 나 핵심 가치 중에 제가 읽긴 했지만 또 생각을 네. 조금 나눠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저 이 책을 5년 전에 해봤었는데 5년 전에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이 책을 하고 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친구들과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 있었어서 같이 이렇게 3명이서 모여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5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다 같이 제가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이 책을 다시 하면서 저도 적어봤는데 네, 적다 보니까 예전에 5년 전에 생각했던 가치와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생각만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보고 나니까 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들이 삶에서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잘 살아내야지라는 걸 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지키면서 잘 살아내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니까 저 남편이랑도 같이 했었는데 남편과도 함께 나누고 나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또 잘 이루고 그다음에 이어나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핵심 가치들도 있고 또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들이 삶에서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제가 요청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5년 전과 계속 고민하니까 명확해진다. 그리고 꼭 적어보라. 라는 2가지 메시지 주셨거든요. 네, 이야기를 안 듣고 다들 얼굴이 진주 같다, 유리공주다, 피부 시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 스포하자면 다음 주에 네, 수수연 님이 저렇게 피부가 된 비결에 대해서 네, 공유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네, 잠깐 제가 티업을 해드렸고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나눠봤는데 사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은 결정하는 바로 그날이다. 네, 삶의 질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존재도 당신이고 그 원리는 당신의 가치, 당신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쩔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나의 끝점이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좀 어려우신 분들 계셨고, 아니면 좀,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런 거 벌써 다 알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항상 좀 불편하고,
근데 그 불편한 질문들이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는 거 사실 좀 더 설레는 미래, 기대되는 미래, 그 다음에 나의 끝점에 대해서 명확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네, 저의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멘토이기도 하신 네, 최숙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스타에서 최신 부부, 네, 숙희 언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오늘 이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점, 그리고 이분이 나눠주시는 메시지들을 저희가 잘 들어보도록 할 건데, 큰 박수로 네, 숙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료 먼저 공유할게요. 음, 됐네요.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제가 패드도 켰어요. 같이 보고 하려고. 줌 세미나 혼자 스스로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임지선 사장님 들어왔네요. 현경 사장님도 들어오셨고, 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죠? 주말 저녁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도 많이 안 하시죠? 어,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느려가지고, 빨리 한번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가지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오늘 제 강의 전에 그 파이브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주어진 대로 산다. 아니면 나는 내가 설계한 대로 산다. 에, 보통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20대 때는 주어진 대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30대쯤 되면 정말 내가 설계한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파이브에서 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들에게 5년 후 미래를 그리게 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책으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설계한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 설계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전직 은행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제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계기가 있었잖아요. IMF라는 계기가 생기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IMF 때 생각했던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보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5년 전 내가 선택한 결과치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본다라면 향후 5년 후, 5에서 얘기한 대로 5년 후 나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싶은가? 예, 지금 현재가 5년 후를 결정한다 했거든요. 이 시간 우리 미래 5년을 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 후를 넘어서 인생의 끝점까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뉴스킨을 선택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 지금도 필컷 먹고 지금 들어왔는데 성격도 내성적이고 내가 리더십이라고 없고 결국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걸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과 관련된 자기계발서도 정말 많이 읽었고, 돈을 주고 성공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가 1박 2일에 250만 원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 책이 그대로 있거든요. 세븐 헤비카죠. 예, 이게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여기 이름 보이나요? 신영태라는? 예. 신영태라는 이름 보이죠? 제가 저희 부부가 함께 500만 원을 주고 1박 2일에 잠도 안 재워주는 교육이었어요. 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왜 이 1박 2일에 5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이 교육을 들었을까요? 정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예,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내용들 오늘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첫 번째 30만 원 주고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면 태화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센터인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태화백화점 앞에서 8차선 대로 끝에 강사가 서 있고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외쳐라고 했어요. 그걸 외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나 오케이 사인이 될 때까지 외치는데 이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를 무릅쓰고도 저는 진짜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외치는 게 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도 드렸지만 은행원이었고 평생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IMF가 오면서 더 이상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 대부분이 그만두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만뒀지만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 이미 자녀는 2명이었고 홀씨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남편 혼자의 수입으로 미래를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퇴직이 없는 일, 그리고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장동 23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아직도 저희 부부 보면 사랑스럽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이 23평 빌라를 은행 대출받아서 사서 저희 아버님까지 모시고 또 저희 시누이도 데리고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만나면서 처음 적었던 목표는 150만 원을 먼저 버는 거였습니다. 이게 끝점은 아니었어요. 시작. 나는 150만 원을 먼저 벌어보겠다. 그리고 이 150만 원을 벌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 N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어, 150을 벌려면 적어도 출근하고 퇴근을 해야지 이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0을 벌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직장 생활하는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만큼을 투자하고 일단 150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했고, 어, 빨리 150을 벌었대요. 첫 페이를 220을 벌었던 것 같아요. 이 목표를 가지고 딱 시작했는데 첫 페이를 220을 벌면서 빨리 전업의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전업의 목표. 부부 사업을 목표로 했고 2002년도 2월에 제가 비알이 됐는데 딱 7년. 2008년 12월에 백만장자 소식을 접했으니까 거의 7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고 다시 7년 만에 500만장자 누적 커미션 60억 다시 7년 만에 천만장자 누적 커미션 120억을 벌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더라고요.
예, 20년 사업으로 얘기해 보니까 월 5천만 원을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벌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연봉 이상을 월급으로. 예,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 원이라면 240년을 벌어야 될 걸. 연봉 1억이라면 120년을 벌어야 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중요한 건 근데 돈이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24년이 지난 지금도 왜 성공했는데 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예, 돈보다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도 SNS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에 대해서. 부요함이라는 말 그대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돈을 소유하는 거지만 부요함은 어때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더 큰 가치를 뉴스킨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가치라 보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을 도왔던 거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아직도 성공하고자 욕구를 가진 사람 너무나 많고 이들과 함께 뛰어주고 이들을 성공시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겉모습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백만장자일 때만 해도 39살에 백만장자, 저희 남편 41였고요. 이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졌죠. 젊어졌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김영석 교수님이 성공한 인생이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보람과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누스킨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불러라. 내가 어디까지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를 본다라면 평범했던 제가 진짜 제주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주의 세컨하우스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걸 6년 동안 모든 걸 오픈하우스로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가스요금 엄청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코로나 때는 차도 벤츠도 갖다 놓고요. 여기서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희 남편이. 6명 정도가 코로나 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지로도 제공해주고, 차도 다 대주고, 저는 이게 기쁨이었어요. 또 뭐, 또 여러 진짜 수많은 부모님 해가 7순, 8순 팀들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1년 정도 연세를 내줬지만 내년 2월 되면 다시 이 공간을 또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우스로 또 쓸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세상의 많은 곳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메리트 트립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것도 비즈니스석 태워서 좋은 여행지를 많이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우리 가족이 또 같이 가족 여행을 갔었거든요. 이때도 한 14일 정도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로 이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저희들이 또 파리와 포르투 여행을 또 2주 정도 한 달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2주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2일이 되면 또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 떠나고 저는 9월 8일 날 떠나서 또 2주 코스로 또 덴마크와 이탈리아를 또 같이 여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또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즐길 때는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냐면, 그 첫 사진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외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거예요.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부모,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일주일에 꼭 2번 이상은 친정엄마랑 함께 맨발 걷기를. 저는 러닝을 하고 엄마는 맨발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먹고, 예, 이런 엄마와의 시간도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싶어요. 예, 제가 그 세븐 헤비 이 책에 딱 앞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 그 보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해야 될 것들을 좀 빠르게 많이 한다든지 올인, 몰입하는 그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한 10년을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여기에서 하면 성공하려면 지름길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우리가 누스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그냥 버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셀링이라든지 레퍼링이 너무 좋고 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500만 원까지는 그냥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벌고자 한다라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되고 이 시스템은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가도 와야 되고 계속 원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했습니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품은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거죠. 성품은 큰 나무를 지탱해주는 뿌리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 뿌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에너지를 성품 개발에 쏟아야 한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다지고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패러다임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관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그 보는 눈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조금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행동을 바꾸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무로 얘기하면 가지치기를 조금 하면 어때요? 나무가 금방 예뻐 보이죠? 근데 진짜 나무를 바꾸려면 나무의 뿌리를 바꿔야지만 진짜 진정으로 나무가 변화하듯이 조금의 행동을 가지고는 조금의 변화밖에 가지고 올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가치관을 바꿔라라는 거죠. 우리가 얻는 결과는 우리의 패러다임과 하는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행동이 나오겠죠. 얻은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치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산과 같은 수익을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옛날 농부가 그 황금알을 넣는 거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황금알을 넣으니까 어때요? 이 농부가 금방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이 거위가 얼마나 많은 황금알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배를 갈라버렸잖아요. 근데 막상 배를 가르고 나니까 그곳에는 단 한 개의 황금알도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금알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돈, 성공, 성과입니다. 거위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근원, 나 자신, 건강, 습관, 관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과, 황금알을 쫓아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거위가 있어야지만 황금알은 나옵니다. 그래서 황금알만 쫓지 말고 거위, 나 자신, 시스템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제가 누스킨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성공하려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누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좋은 회사라서 선택했어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은 회사라서 이 회사랑 함께 한다면 내가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인생의 끝점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는 이 철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지금 84년도에 만들어진 이 회사가 40년이 넘게 이 철학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브레이크 로니와 팀헬트 트립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브레이크 로니 아이들하고 같이 고래 만지면서 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로니가 한 얘기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얘기, 명언이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리크루팅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뉴스킨 사업에서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리크루팅 하지 마십시오. 뉴스킨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회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회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그걸 실현하는 회사잖아요. 포스포그.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선의의 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이 말라위에 갔던 이 바이타밀 트리.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직접 말라위 가서 아프리카 가서 우리 바이타밀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가서 공장도 가고, 농장도 보고, 이게 쓰여지는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1%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바이타민 기부도 많이 하지만 1%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계속 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희망 도서관을 30호나 오픈한 거야.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고 30호. 1년에 한 개면 30년을 해야 되는 거야. 어느 해에는 1년에 두 개씩도 하는 거야. 이번에도 이거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공간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늘 감사하고 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회사가 선하니까 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또 선한 사람들이 또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성공 원칙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게. 성공 원칙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5 시작에서도 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삶을 한번 적어보고, 그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하고 믿고 행동하기가 성공의 전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책을 보고 시스템에 참여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들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더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행동할 때 더 많이 생겨요. 행동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고 믿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그 이상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가 5년 후에 나를 만든다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오늘이 가기 전에 5년 후 나는 어떤 나이기를 바라는가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시고 매일 아침에 그걸 외쳐보세요. 정말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외쳐보세요. 그걸 외치면 그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 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내가 5년 후를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박기 사장님이 나눠주셨는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설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저분의 삶이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
저분의 삶이 나의 삶은 아니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뉴스킨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뉴스킨을 해야 된다라기보다 우리가 세바시나 이런 좋은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까이서 뵐 수 있다면 사실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살고 계신 분들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누군가의 끝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최숙희 사장님이 가장 부러운 밤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사장님. 네, 많이 원하고, 많이 믿고, 많이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꿈이든 내가 많이 원해야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원하고 나서 많이 행동하면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파이프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5년 후 내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설레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할게요.